기가 막힌 녀석들과 기가 막힌 영화를 얘기하는 잠깐만요. 좀 잊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나도 녹화 따라하면서 시작을 해야죠 이게. 네? 갑자기. 기가 막힌 녀석들과 기가 막힌 영화를 얘기하는 기가 막힌 영화 토크쇼. 기가 네 지금 시작합니다. 너무 네. 좋은데. 안녕하세요. 네 조피디입니다. 한번 인사를 또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환천 작가입니다. 웃음을 날리고 있어. 넌 자기가 클로즈업 하겠지. 편집할 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최경민입니다. 영화관에서 일하는 황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저번 녹화 끝나고 네. 뭔가 첫 인상과 그 녹화 이후의 인상이 딱 바뀐 게 정리가 됐어요. 그거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네. 아, 좋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의 캐릭터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우리? 네, 한번 약간 처음 봤을 때는 이랬는데 첫 녹화 후에는 이랬다. 이거 되게 고마워. 조피디님은 되게 첫인상이 친절하시고 좀 네. 약간 부드럽고 이렇게 잘 챙겨주실 것 같은 이미지셨는데 되게 불친절하고. 되게 진지하고 아니요 재밌고. 아니요 그럴 줄 알았는데 사람이 모난데 많고. 그랬는데 녹화하고 나니까 약간 좀 더 좀 나쁜 말인가 고지식한 느낌. 제대로 보셨네. 약간 그리고 좀 원칙주의자, 근데 원칙주의자. 친절과 이거와 고지식은 이게 반대어가 아니지 않나요? 반대야. 완전 반대는 아닌데 뭔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딱딱하신 네. 느낌. 사람이 좀 그렇더라고. 오히려 좀 말랑말랑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다음 화 때 여배우님이 바뀌어서 황 대리님은 오히려 엄청 딱딱하고 약간 좀 차가우실 것 같고 약간 저한테 말도 잘 안 거실 것 같다 뭔가 이랬는데 오히려 촬영 때 되게 친절하셔서 아, 뭔가 은근히 되게 매너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매너가 없다는 얘기를 아니요 좀 평상시에 제가 맛있는 것도 다 사드리고 평상시에 다 잘해야 사드리고 이제 열심히 다 이 했는데 모습이 녹화할 때 약간 나온다고. 고지식하다고. 그러니까 고지식하고 따지고 딱딱하고 숨 막혀요, 피디님. 받아들일지 모르고 사람 말귀 못 알아듣고 막 그런 것이 좋은 얘기인 것 같으니까. 마이크 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나 끝났어. 좀만 더 해줘.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은 약간 엄청 감성적이시고 약간 그러실 줄 알았는데 기다린다. 좀 조용하시고 이러실 줄 알았는데 망난이다. 끝까지 간다. 사람이 중간이 없더라. 되게 이제 되게 유쾌하신 분이었다. 그래서 다 완전 바뀌었어요. 그 첫인상과는 조금씩 네. 다. 첫인상 때는 뭔가 이런 분들이시겠구나 했는데 딱 첫 촬영하고 나서 다 완전 제 예상과는 제가 원래 사람을 잘 못 보긴 하지만 제 예상과는 좀 다른 분들이셔서 첫인상 대비 좋아진 사람은 둘이고 안 좋아진 아니요. 사람은 고지식.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의미 아니에요. 네, 제가 첫인상 첫 만나면 좋은가 봐요. 딱 한 번씩만 만나면 네. 고피디님이라고. 아니에요. 조피디는 왜 핑크색을 입고 왔을까? 네. 아니 황 대리님은 계속 회색 옷을 네, 저 이거 네. 입겠다고 선포를 저는 하셔가지고 이거 이제 4개를 사가지고 지금 좀 밝은 거 2개, 약간 어두운 거 2개. 지난번 시간에 내가 다 어두운 어두운 거였지. 네. 그래서 좀 밝은 걸로 한번 화사하게. 밝은 걸로 화사하게 어차피 회색인데 어떻게 고지식하나? 숨 막혀요, 피디님. 오늘 이야기 해볼 영화 어떤 영화죠? 2020년 2월 5일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의 스칼렛 조한슨 주연의 조조 래빗. 줄거리. 영화 조조 래빗의 줄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엄마 로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10살 소년 조조. 조조는 원하던 독일 소년단에 입단하지만 겁쟁이 토끼라 놀림받을 뿐이다. 상심한 조조에게 상상 속 친구 히틀러는 유일한 위안이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는 벽 속에 숨어있던 미스터리한 소녀 엘사를 발견하게 된다. 네, 이어서 조조 래빗에 대한 기본 네. 정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조조 래빗입니다. 래빗 그 토끼 할 때 그 래빗이고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영어로도 조조 래빗이고요. 왜 래빗인지는 영화 내용 보면 아시게 될 거고 이 작가님 얘기해 준 것처럼 20년 2월 5일에 개봉했어요.
근데 저는 약간 혼란스러웠던 게 기생충 수상 여부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이제 오스카 시상식에 언급이 되길래 재작년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20년에 개봉했고 북미에는 19년 말에 개봉을 해서 네. 이제 오스카 시상식에 참여를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게 좀 작은 영화의 경우에는 이제 오스카 상을 받았다라는 걸로 이제 마케팅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수상 결과를 기다렸다 개봉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그런 배경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다른 영화 개봉 일정이랑 겹쳤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때 개봉했습니다. 네. 감독은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입니다. 야 이게 정말 부러운 감독이죠. 네. 이 다재다능하다라는 거를 참 보여주는 가장 핫한 감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연출 뭐 감독이니까 연출은 당연하고 각본도 쓰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제작도 하고 연기. 자기가 연기도 하고 또 어떤 영화는 음악도 한 경우도 있어요. 정말 다재다능한 감독이고 뭐 그렇게 보면 그 외모도 키가 188이에요. 네. 외모도 엄청 잘생기고 하여튼 되게 많이 부러운 걸 가진 감독입니다. 하나만 잘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주연의 스칼렛 요한슨 엄마로 나오고 로만 그리핀 데이비스 참 말하기도 힘든데 조조입니다. 조조. 조조. 이번 영화에서 연기가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오, 대 되게 1의 잘하던데. 경쟁률이라고. 오디션으로 뽑혔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하여튼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아돌프로 히틀러로 등장하는 게 이제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입니다. 감독. 그래서 뭐 이게 모르겠어요. 어떤 인터뷰를 보면 이 감독이 아돌프를 연기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소리도 있고 어떤 기사를 보면 다른 배우들이 아무도 안 한다 그래서 부담되니까 자기가 했다. 뭐 이런 인터뷰도 있던데 정확한 거는 아시는 분이 좀 댓글이었으면 좋겠고.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라는 인터뷰 봤었는데. 찾아봤구만. 나무위키. 맞습니다. 그 분이 바로 배우 감독입니다. 그다음에 토마스 맥킨지 엘사 그 다락방에 숨어 있는 누나로 나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마스크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아 들었고.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매력적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꼭 언급하고 싶은 배우가 알피 할렌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지만 요키? 예? 아닌가? 요키도 귀여운 친구인데 저는 링켄이라고 모르죠. 그 캡틴 킴인가 그의 부하로 나오는 사람인데 아 그 왕자의 게임에서 데온 그레이조이로 맞아요. 나와가지고 왕자의 게임에서 나오는 배우라서 그냥 낯이 익죠. 그 이미지가 너무 세니까 저 언젠가 배신할 것 같은데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영화 보는 내내 정말 좀 배신하는데 근데 그렇게 반가운 얼굴도 한 명 있었습니다. 제작은 서치라이트인데 원래는 폭스 서치라이트 약간 폭스 레이블 중에서도 좀 작은 영화를 만드는 레이블인데 한국에 개봉할 때는 폭스가 날아가고 디즈니에 인수합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저예산 영화입니다. 나름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뭐 엄청 큰 예산이죠. 막 예산 한 170억 정도 제작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헐리우드에서 170억은 저예산이다. 차인표가 이제 한 20억 30억 이렇게 예상을 해보자면 여기서 헐리우드에서의 저예산은 170억 이 정도면 저예산이다. 레이블 자체가 독립영화급이죠. 근데 수익은 9천만 달러 전 세계적으로. 와. 그러니까 거의 뭐 몇 배야? 거의 뭐 8배? 7배? 예, 수익을 거둔 영화 되겠습니다. 이게 원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크리스틴 레넨스의 장편 소설 갇힌 하늘이라는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각색을 했는데 원작 소설은 훨씬 더 진지하다고 그래요. 그게 막 아돌프가 이렇게 막 가상의 인물로 등장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락에 숨어 있는 엘사 와 그 뭐 감춰주는 분의 이야기를 좀 진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상당 부분 많이 각색을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면 전 세계 영화 중에 베스트 안에 항상 들어가는 게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많이 생각나죠. 그 영화가 이제 이걸 보면 좀 많이 맞아요. 그 영화는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아들을 위해서 희화화하고 웃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아들이 거꾸로 어머니를 어떻게 보면은 미묘한 그거하고 조금 다른 느낌의 관계긴 한데 어쨌든 그 시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희화화된 상황 그걸 이제 연출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조조 래빗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겁게 표현이 되고 굉장히 어렵고 막 이렇게 마음이 더 짠할 수 있었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좀 웃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이 된 어떤 영화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영화잖아요. 네. 선택의 이유는 포스터.
포스터 예. 보고 와 이거 맞아. 전쟁 영화 하고 약간 바스터즈 네. 맞아. 그런 느낌으로 재밌겠다. 또 사람들 다 재밌다고 하고 약간 그런 기대감으로 통쾌한 복수극 또 코미디이고 하니까 재밌겠다 해서 이거 보자고 했는데 딱 봤는데 예상과는 달리 또 다른 전개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환천 작가님 이렇게 저번에 같이 이제 저희가 방송하면서 느껴진다라는 게 어쨌든 영화 보시면서 어떤 걸 이렇게 섭취하실 때 네, 관람하실 때 네, 끝장을 보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 맞아요. 웃을 거면 진짜 끝까지 웃겨주던가. 차인표도 끝까지 갔는데 어디서 어느 웃어드려야 정도까지 가는 게 필요해요? 차인표 똥들은 나와줘야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뭐랄까 자극적이 잔잔한 거는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좀 색다른 자극이라든지 재미 이런 거는 이제 그걸 느끼려고 영화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조조 래빗 보고 저희가 늘 하는 한 줄평 한번 얘기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환천 작가님. 네. 저는 웃음과 감동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겁쟁이 토끼. 오랜만에 신인 나임 나왔네요. 야 이건 거의 신데. 영화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웃음도 잡고 감동도 잡아서 약간 이런 한 줄 평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녹화 2회 정도 진행하면서 나도 이제 영화인이 되었구나 라는 네. 느낌이 야 방송 네. 2번 녹화하면 네. 영화인데서 야 네. 좀 있으면 거장이네. 다음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 네. 저의 한 줄 평은 온 힘을 다해 꽂지 않았던 칼.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여기 네. 멜사의 네. 어깨 쭉 근데 찌에다가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그래서 난리가 나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 빈속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와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와? 아 죄송합니다. 오늘 말 저 열심히 무시하려고 했는데 다 잡아주셔가지고 제 고지식해서 이런 거 못 넘어가. 전 그 장면이 가장 네. 인상적이었고 그게 그 관계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게 다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치 꼬마와 방송 못하겠다 진짜. 소리 날 때마다 배를 한 번씩 때려주세요. 그 유대인과의 그 우정, 네. 그 친하게 지낼 수 없는데 그 순수한 우정으로 이제 맺어진 관계를 제외한 그런 뭐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아쉬웠어요. 뭔가 이거를 정말 상징적으로만 빌려 쓴 느낌? 그리고 그런 상상 속 친구 히틀러도 뭔가 크게 자리 잡혀 있지 않는데 약간 그냥 쓴 느낌? 도구로서만 사용된 느낌들이 들고 딱 그 우정 뭔가 그것만 딱 보여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저 생각했어요. 조조 래빗의 조마조마한 상상력.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약간 조마조마했거든요. 일단 처음부터 뭔가 이 영화의 컨셉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던 건 이게 상상이야, 현실이야, 뭐 판타지야, 실화야, 진지한 거야, 농담이야 이게 판단이 빨리 안 서더라고요. 막 아돌프가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건 시대극이야 아니면은 그냥 어떠한 특정한 시기야. 뭐 보고 나서야 2차 대전 마지막쯤이라는 걸 알았지만 좀 약간 헷갈렸던 게 이게 조조랩이 옆에 완장의 마크가 다르더라고요. 번개 모양. 예. 그게 뭐 소년 단원들은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이게 어떠한 그 2차 대전 나치를 배경으로 충분히 그걸 모티브로 삼아서 얘기하지만 막상 정확하게 그 얘기하는 건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 정도로 그 얘기인가 아닌가라는 뭐 아리까리한 그런 헷갈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그 나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갑자기 이렇게 진지하거나 되게 잔인하거나 아니면 나를 놀리게 하는 장면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되게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한번 나오긴 하면. 깜짝 놀라서 이게 이런 얘기를 하네. 근데 한편으로 들었던 거는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의문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깜짝 놀라셨어요? 얘기가 되나? 엄마 씬을 보고 이런 홀로코스트 영화를 보면 아무리 이렇게 좋게 가다가도 뭔가 진지해지는 순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영화의 주제와 다르는 내용이 그거기 때문에 스칼렛 요한슨의 구두를 볼 때 아마 그 조조가 놀랐던 거 못지않게 저도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최대한 감정이 안 깨지게 약간 절제해서 보여줬다는 느낌은 들었었어요. 구두만 딱 네. 강조되게 나와가지고 저는 약간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아 그냥 구두만 갖고 다른 사람이었으면이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거를 이렇게 또 마주하게 되는구나. 뭐 물론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겠으나 그냥 보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2차 대전에 감정이 몰입을 되지?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세요. 진짜 저는 그거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긴 해요, 진짜. 그게 너무 적나라해.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좀 참혹한 거를 진짜 그 카메라에 담아 있고 그 연합군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점령한 그 지역의 이제 시신들, 그 유대인 시신들을 그 동네 주민들을 다 데리고 와갖고 보여줘요. 그 약간 견학하는 것처럼 그 시설 안에를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묻게 그 사람들이 직접 그 다큐멘터리들을 이제 쫙 보다 보면 그 독일군의 입장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그 스탈린그라드라는 소련과 이제 동쪽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지고 점점 이제 독일군이 밀려서 자기 이제 점점 이제 세력이 확 축소가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독일 군들이 죽어가는 모습들도 막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결국은 모두에게 참혹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이 땅에서 일어나면 안 될 것. 네. 설민서